사느냐 죽느냐 자라나느냐 마느냐. 어이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남자 이승원입니다. 오늘 셰익스피어 만나볼 작품은 바로 햄릿. 예, 햄릿입니다. 이때 막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셰익스피어 촥촥촥 나오고 햄릿 빠바방 피처링 이승원 다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자, 편집 됐어? 레디? 자, 햄릿.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유학 도중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 햄릿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근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별로야. 왜일까? 햄릿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부정한 눈물의 소금기가 그녀의 불구스레한 눈에 채 마르기도 전에 결혼을 하다니. 오, 최악의 속도로다. 그렇게 민첩하게 근친상간의 침상으로 뛰어들다니. 예, 맞습니다. 자신의 숙부 클로디어스와 햄릿의 어머니이자 왕비인 거트루드가 재혼까지 하고 왕위까지 차지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햄릿에게 아버지의 유령이 찾아와 자신이 자기 동생인 클로디어스에게 독살을 당했다며 복수를 명령합니다. 오, 햄릿, 네 숙부가 저주의 독국물이 든 병을 가지고 몰래 침입하여 약물을 내 귀 속에 쏟아부었다. 나 죽는다. 햄릿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다짐하고 빈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미친 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침입에 대비하던 클로디어스와 거트루드의 귀에도 햄릿이 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은 햄릿의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햄릿의 친구들을 보내죠. 그러나 눈치가 빠른 햄릿은 이를 눈치채고 계속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 오피리아에게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수년으로 가시오. 우리는 죄다 순 잡놈들이요. 그대가 결혼을 한다면 내 그대에게 이 저주를 결혼 지참금으로 주겠소이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 언어로 해서 지금 문학적이고 뭔가 대사가 좀 부드러운데 이게 현대말로 했으면 이러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모진 말로 그녀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햄릿이 직접 쓰고 기획한 연극. 이를 통해 클로디어스의 진실을 알아내리다. 그러나 정말 그 유령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버지의 복수를 앞에 두고 햄릿은 고뇌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드디어 연극 당일 클로디어스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날의 장면을 보고 극장을 뛰쳐나가고 햄릿은 클로디어스의 범행을 확신합니다. 유령의 말처럼 자신의 숙부가 아버지를 독살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복수뿐. 마침 홀로 회개기도 중인 클로디어스. 내 범죄가 냄새가 고약하여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러나 햄릿은 진정한 복수를 위해 다시 없을 기회를 참습니다. 영혼을 씻고 있을 때 놈의 목숨을 뺏는다면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일까? 아니지. 아서라카라. 더 끔찍한 상황을 만나자. 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햄릿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란 이거죠. 말로는 복수를 외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괜히 어머니에게 분노의 독소를 퍼붓다가 실수로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죽이고 말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니 햄릿에게 아버지를 잃은 오피리아의 오빠이자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가 햄릿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것을 놓칠세라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를 부추겨 검술 시합을 제안하죠. 독이 든 포도주와 레어티스의 칼끝에 독을 묻혀서 계략을 꾸미죠. 이때 왕비가 오피리아의 죽음을 전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레어티스는 더욱더 햄릿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게 되죠. 드디어 경기 당일 햄릿은 뒤늦게 그간의 일들을 사과하지만 복수는 이미 시작됐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햄릿을 위해 준비된 독이 든 포도주는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가 마시게 되고 독이 묻은 칼끝은 햄릿을 찌르게 되고 또 그 칼이 결투 중에 뒤바뀌어서 레어티즈까지 찌르게 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복수란 없다는 듯 햄릿은 죽어가며 친구 호레이쇼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호레이쇼,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비극이 되는지 후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게.
햄릿이 우리나라에서 각색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기억나는 작품이 하믹. 이제 서울식단에서 햄릿을 각색한 작품인데 여주인공, 그러니까 재벌 2세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하믹이에요. 아, 주인공의 성별도 바뀌었구나. 그렇죠. 원작에서 같은 경우는 햄릿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면은 이번 하믹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결핍으로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쳐져 왔는지 그런 걸 그리는 연극인데 굉장히 원작이랑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포인트가 결핍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도 굉장히 뭐 유명한 대사지만 결핍의 인간을 그린 대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조치현 회문이 그거 봤어요? 보진 못했는데. 그거 진짜 한 3, 4년 전에 그 작품 봤는데 그거는 시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겨왔고 지방도 충청도 지방이라 모든 인물이 충청도 사투리를 해요. 뭐 성별이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독극물로 죽인 것도 농약으로 삼촌이 농약으로 이제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고 원작에서는 이제 독약을 했는데 이제 농약으로 죽인 농약으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관객으로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 이거는 뭐 희곡에만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삶 가까이에서. 맞아요. 되게 코미디 요소가 많았고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현실감이 더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원작에서 왕을 죽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 이장을 죽인다고. 예. 그래도 권력이죠. 이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장의 권력이.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그 시골의 이장의 힘도 장난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었는데 결국엔 힘의 이제 이동으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두 명이 생각났어요. 연산군하고 네. 사도세자. 약간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결핍의 아이콘이지 않는가. 연산군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좀 그쵸.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해비윤 씨에 관해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산군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모성에 대한 부재, 그리고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부재. 둘 다 왕과 왕자에 대한 사건이네요. 그 연산군 같은 경우는 어떤 대중적인 기록 안에서도 뭐 성정이 원체 포악했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연산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처해진 정치적인 상황과 연산군의 개인사를 이렇게 그 엮어놓은 건데 그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패비윤 씨의 어머니의 제사조차도 올리지 못하게 했대요.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도 많이 했었고 자기 어머니의 제조차도 올리지 못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도 가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에는 연산이 대신들을 다 못 베어 죽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떤 복수랑 햄릿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 그게 햄릿하고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릿 같은 경우는 자기 삼촌을 죽인다면은 그치.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가로막았던 신하들을 처리하는 그렇죠. 사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한나라의 왕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 중간에 끼인 왕이라고 생각했을 땐 저 같아도 엇나가고 저 같아도 어떤 화를 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어서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조 대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떤 애정의 결핍.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 사도. 네, 유아인 주연했던 그 영화를 보시면 봤어요, 영화? 그럼요. 그걸 보면은 사실 노론 소론과의 어떤 그 분쟁으로 일어난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사도세자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그 부족함,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결핍, 그리고 나는 이러고 싶은데 또 아버지는 또 이러고 싶은데 그게 엇갈리면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 사실은 정치사가 아니라 가족사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요게 어떻게 보면 연극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일들, 그런 팩트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입체적인 인간사로 그려낼 수 있는 힘? 그게 예술성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입체적으로 인물을 만들고 입체적인 드라마를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두가 입체적인데 그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인물을 만들 때 입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햄릿은 거기 나오는 햄릿뿐만 아니라 뭐 클로디어스, 뭐 오피리어, 거트루드 다 입체적으로 참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우리 인간 군상 같다. 되게 막 복수국, 막 칼로 칼싸움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또 오늘도 또 우리 얘기랑 또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꿰어지는 것 같은데 햄릿 하면은 가장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의 문제로. 네, 선택의 문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햄릿이다. 하세요,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냐 마느냐.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구독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왜 리액션 안 해줘요?